안녕하세요. 에이페옥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금천구 시흥 IC에 와 있습니다. 이곳 시흥 IC는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인데 강남에서 광명까지, 여의도에서 안양, 수원까지 굉장히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곳 주변에 굉장히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도 시흥 IC 주변에 있는 물건입니다. 특히나 2027년도에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2021년도에 지어진 준시축구 건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총 5개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려 22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실 없이 임차인만 꽉 채운다라면 월 1,100만 원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역세권 다가구 주택 또는 다중주택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특별히 비역세권에 있는 물건은 과연 공실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실이 날지 안 날지 여부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파악하시면 대략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공시한 서류 중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전입일자, 확정일자,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 여부까지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전입일자를 보고 과연 그분이 선순위 임차인지 아닌지, 즉 대항력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배당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은 배당 요구 종기를 이전에 했는지 아니면 이후에 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간혹 임차권 설정 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배당 신청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분들이 배당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배당 신청한 걸로 간주합니다. 이처럼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공실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과 호순위 임차인의 구분, 그 다음에 과연 배당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정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매각물건 명세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꼭 정확한 분석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도 권리관계가 아주 깨끗하고 공실 위험도 거의 없는 물건입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절 따라오시죠.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29,655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878-6번지입니다. 본건의 감정 가격은 25억 3,453만 1,280원입니다. 현재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80%인 20억 2,762만 5천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2억 276만 2,5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 56.9평, 건물 면적 135.7평, 제시의 면적으로 17.7평이 발코니 확장분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수협은행 사당역점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5년도 8월 28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21년도 12월 9일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또한 2021년 12월 9일 수협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 1건, 가압류 1건, 임차권 8건, 압류 1건, 따라서 등기부상의 총 채무액은 26억 7,600만 원입니다. 본권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 인수되는 법적인 권리는 없으며 모든 근저당권 등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권의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건폐율은 59.95%, 용적률 171.83%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지하 다중주택, 1층은 사무소에 되어 있으며 2층에서 4층까지 다중주택입니다. 그리고 옥탑 및 다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1층은 공부상 사무소나 현황은 원룸으로 사용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3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는 물건입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다중주택 30.61평 원룸 5가구, 1층 다중주택 30.32평 원룸 5가구, 2층 다중주택 26.52평 원룸 5가구, 3층 다중주택 26.52평 원룸 5가구, 4층 다중주택 14.42평 원룸 2가구, 옥탑 다락 7.33평 다락 2개 호실로 본건은 총 22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권리 분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까요. 항상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도 12월 9일 수협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본건의 총 호실은 22개 호실인데 이 중 20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103호, 502호가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중 502호는 임차권 특기 설정자입니다. 임차권 특기 설정자는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 신청을 한 걸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본건은 103호 1개 호실만 공실로 판단됩니다. 미상의 임차인 이모 씨가 존재하는데 전입일자가 2006년 1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2021년도 12월 9일이기 때문에 이분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401호에 2명의 권리신고가 중복되어 있는데 이 중 이모 씨는 실제 404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401호로 권리신고를 잘못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권리신고가 잘못된 경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인정받을 수 없지만 다중주택의 경우 진정한 임차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일인 2021년도 12월 9일 기준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전 호실이 최우선 변제금 대상입니다. 다만 은행 근저당권이 13억 2천만 원이고 임차 보증금만 무려 19억 8,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만 무려 10억 원 이상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물의 외부 모습 및 내부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물의 위치는 남부 순환도로가 메인 도로이고 여기는 이면도로 8m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감이 있고 바로 건물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일단 건물의 위치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건물 외부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자 일단 현관문입니다. 현관문은 격자 문양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마감재는 대리석으로 마감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위쪽으로 블랙톤의 대리석으로 약간 포인트를 줘서 건물이 산뜻한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2층, 3층, 4층이 돌출 부위가 있습니다. 건물 외관 모습은 2021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갓 지은 시축 건물처럼 보입니다. 일단 이 건물은 3대의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전면부에 1대, 좌측면부에 2대. 그래서 총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 보통 다른 건물도 보면은 그 측면부에 실외기들이 그곳에 있어서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본 건물은 실외기가 좌측 후면부 쪽에 한 곳에 모여 있어서 건물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 여름철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하층이 침수 위험이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도 많은데 여기는 전혀 침수 위험이 전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좌측 측면부에 전기 계량기 단자함이 있는데 단전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총 22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103호와 502호 이 2개 세대만 전기가 지금 차단되어 있고 나머지 세대는 다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 후면부에 다 에어컨 실외기들이 모여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좌측 측면부에 다른 건물과의 이격 거리가 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본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 외관에 쓰레기들은 전혀 눈에 보이지가 않고 있어서 건물 관리가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수도 시설이 되어 있어서 현재 수도가 공급되고 있네요. 우측 측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건물과의 동간 거리가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개방감은 다 세대별로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층, 3층 한 곳에 지금 보일러 연통이 보이고 있는데 별도의 보일러실이 존재하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건물 이미지 아주 깔끔합니다.
이 본 건물은 건물 이름이 눈에 띄지 않는데 여기에 현관문 바로 출입구 위에 상단 부분 여기에 그 건물 이름 멋지게 지어서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 한번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현관문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우편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편함의 우편물들을 몇 개 호수가 굉장히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우편물 많이 쌓여 있는 경우 현재 거주하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자, 확인해 봤더니 103호, 305호, 405호, 501호에 굉장히 우편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 세대는 지금 거주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는 지하층이 있기 때문에 1층은 반계단 올라가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층입니다. 1층은 표시상 2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호에서 205호까지 총 5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4.9평, 2호 라인 4.2평, 3호 라인 5.5평, 4호 라인 4.8평, 5호 라인 4.9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이 매력적인 부분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부는 굉장히 깔끔하고 전혀 지저분한 어떤 유인물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인승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이즈는 넓은 편입니다. 본 건물의 내부는 타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시멘트 구조에 별도의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 오피스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약간 단점으로 보이는 게 이 건물 복도가 폭이 굉장히 좁은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1층은 별도의 보일러실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층에 보일러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각 세대별로 양수기 함이 보이고 있어요. 자, 양수기 함에 한번 내부 살펴보면은 여기에 수도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각 세대별로 분리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 호실 전체 수도를 잠글 수 있는 잠급 장치가 눈에 띕니다. 현재 1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층 현관문 지나서 바로 계단에서 보이는 화면이 지금 CCTV가 동작되고 있는데 잘 동작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계단 폭은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 참에 1층에서 4층까지 전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외부 햇살이 자연스럽게 내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2층 또한 표시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01호에서 3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겠습니다. 1호 라인 5.8평, 2호 라인 5.8평, 3호 라인 5.8평, 4호 라인 5.5평, 5호 라인 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2층은 1층과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계단 올라오지 않는 보이는 것은 보일러실 출입문 2개가 보이는데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보일러실이 존재하고 있어서 총 5개의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공급지 안 된 세대는 없습니다. 보일러실 출입문이 2개가 있는데 굳이 2개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자, 이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본 건물의 현재 내부 상태는 전혀 임차인들의 어떤 개인 짐들이 복도에 나와 있지 않고 다 깔끔하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청소를 잘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시 건물 청소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꼭 경매가 진행 중인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마찬가지로 전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외부 햇살이 들어와서 건물의 채광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표시는 4층으로 되어 있는데 401호에서 4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은 2층과 마찬가지로 1호 라인 5.8평, 2호 라인 5.8평, 3호 라인 5.8평, 4호 라인 5.5평, 5호 라인 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과 마찬가지로 현관 앞에 보일러실 2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각각 그냥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 하나만 필요했었는데 자, 여기는 특이하게 2개가 되어 있어요. 안에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총 5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 눈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지 안 되는 세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2, 3, 4층 모두 공이 각 세대별로 양수기 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수도 계량기와 그다음에 세대 수도 장치를 잠글 수 있는 공급 제한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물들 보면은 내부가 타일로 되어 있어서 타일 깨진 그런 것들이 간간히 있는데 이 건물은 별도의 그 타일 없이 쇠면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각종 그 문양이 있어서 나름대로 깔끔한 이미지 주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 어떤 지저분하게 그 벽면이 변색되거나 오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까지 쭉 보니까 변색이나 오염된 흔적이 없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은 굉장히 층고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 통유리창이 높게 되어 있다는 걸 일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내부가 굉장히 다 밝은 상태예요. 이 부분은 이 건물이 가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4층입니다. 4층은 표시는 5층으로 되어 있는데 501호, 502호 두 개 호실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6.4평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락 면적 4.4평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한 11평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호 라인은 전용 면적 6.5평인데 다락 3.3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10평 이상의 전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개인 짐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일단 좌측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우측에 지금 501호가 보이고 있어요. 근데 502호가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바깥쪽에 502호로 들어가는 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옥상 출입문이 있는데 이 출입문 밖에 나가서 한번 502호 존재 한번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상에 나와 있는데요. 이 건물은 좀 4층에 별도의 2개 호실과 그 다음에 옥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별도의 출입문 하나가 눈에 보이는데 여기 안쪽에 지금 502호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502호의 별도의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2호의 경우 별도의 테라스처럼 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는 옥상으로서만 지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수나 크랙간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는데 전혀 지금 누수나 크랙간 흔적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 다음 배수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데 지난번 폭우가 한번 쏟아졌었는데 그때에도 큰 문제 없이 잘 배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외기가 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볼 수가 있고요. 502호 앞쪽에 약간의 그 우레탄 밤수가 실금이 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크게 누수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배수 상태에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 다만 약간의 개인 짐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상문 들어오는 현관문 쪽에 그리고 출입문 비가림막 윗부분 상단 부분 보시면은 저게 다락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다락 층고가 1.5m를 기준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5m 이상 되는 층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도 상당히 활용성이 높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옥상 바깥쪽에 501호, 502호에 대한 보일러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다 공급 이상 없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층에서 4층 및 옥탑까지 올라와서 하나하나 크랙한 부분이라든가 그 누수 등 건물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내려가면서 또 갑자기 멀리 봤던 저 창틀 위에 약간의 그 크랙이 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이 뭐 큰 하자는 없는데 다만 조금 저 부분을 보강 작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전체적으로 쭉 느낌은 뭐냐면은 일단 저 계단참 쪽에 그 창문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채광이 되어 있어서 내부가 일단 환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 흔적 전혀 일단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하 한번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는 8계단 내려와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101호에서 1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4.9평, 2호 라인 4.2평, 3호 라인 5.5평, 4호 라인 4.8평, 5호 라인 4.9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하층에 내려왔을 때 항상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습도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 습도로 인해서 좀 악취가 나는지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점검을 하거든요. 이 건물은 지하층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습도가 높다든가 그 다음에 습도 때문에 나오는 그런 곰팡이균 그런 냄새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깔끔한 그런 생활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하층의 경우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현관문 쪽에 습기로 인해서 부식되는 경우들이 발견될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은 전혀 습기로 인한 부식 상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잘 환기가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하층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지하층에 무인 타켓 보관함이 여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계단 아래쪽에 별도의 보일러실이 여기 존재하거든요. 저희가 아까 1층에 보일러실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여기 지하 1층에 보일러실이 총 10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 1층과 1층의 보일러 지금 공급지 안 된 세대는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건물 외부, 내부 다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자, 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점, 저는 거기 건물 자체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일단 이 건물은 2021년도 12월식이에요. 이제 갓 3년이 지난 건물인데, 건물 외관도 뭐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 있고, 내부 또한 자연 채광이 잘 되고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 본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실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층별로 임차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 본 건물은 총 22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실 수가 많을수록 임차 수익은 훨씬 높아지니까요.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 본 건물의 전용 면적이 5평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4층의 경우는 다락까지 가지고 있어서 훨씬 더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 본 건물은 유방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비역세권 물건입니다. 보통 다중주택의 임차인들은 역세권 물건을 선호하는데, 이 물건은 비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고민이 드시겠지만은, 이곳은 시흥 IC가 가깝게 되어 있고, 또 시흥대로에 신안산선이 구축되기 때문에 나중에 훨씬 교통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고, 여기에는 이런 다가구 주택 또는 다중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 많은 지역은 훨씬 임차 수요도 풍부하는 점, 이 부분은 단점을 좀 커버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 이 물건의 1층은 공무상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무단 용도 변경에 해당됩니다. 자,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의 전용 면적은 5평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4층 2개 호실의 경우 전용 면적 6.4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5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공실 없이 임차인만 꽉 채운다라면 월 1,100만 원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저희 에이페오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그리고 경매가 어려워 왠지 경매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그리고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업체를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페오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